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모입니다. 어제까지 찜통 같은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일명 더위병이라고 하는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폭염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원래 9월 초까지만 집계하던 온열 질환자 발생 통계를 추석 때까지인 9월 중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인우 기자의 취재 파일 보시죠.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모입니다. 어제 폐막한 리우 올림픽에서는 모두 28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중에는 112년 만에 부활한 골프도 있었고 또 1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육상이나 수영, 레슬링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6년 제1회 아테네 대회 때는 종목이 9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종목은 여러 이유로 새로 늘어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요. 사라진 종목 가운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엽기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권종호 기자가 취재 파일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모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상계동 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 손님들에게 서울의 못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상계동 달동네에 포크레인과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리고 일부는 공권력에 맞서다가 철창 신세를 져야 했던 올림픽의 뒤안길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데요. 지구촌 축제 외곽에는 언제나 이렇게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도 다르지 않겠죠. 브라질 리우 현지에서 이경원 기자가 취재 파일에 담았습니다. 동쪽에 있는 메인주와 이제 중부의 네브래스카주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룰이 적용되나요? 네, 이 선거인단을 표시한 지도를 보시다 보면요.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지도가 한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고 빗금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승자 독식제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표가 한꺼번에 한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에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대신 의회 선거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네브라스카주는 선거인단이 5명이 걸려 있는데요. 그중 상원 의원 몫의 선거인 2명의 표는 그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3명의 선거인단 표는 각 의회 선거구마다 그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전체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개의 선거구만에서라도 최다 득표를 하면 한 명의 선거인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네브라스카주에서 처음으로 이 오바마 후보가 제2선거구, 두 번째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해서 그 디스트릭트 2의 표를 가져갔는데요. 처음으로 밋 롬니, 당시 존 맥케인 후보와 오바마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가 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도를 보셔도 네브라스카의 이 세컨드 디스트릭트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브라스카주 전체는 공화당 성향의 주지만 이 두 번째 선거구만은 약간 민주당 성향 쪽으로 기울어서 현재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파일 플러스 안현모입니다. 보험 사기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보험금으로 줄줄 새는 것 같은데, 막상 정말로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신청해보면 보험금 타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분명 A라고 진단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A보다 낮은 단계인 B라고 낮춰서 진단을 내리는 등 최대한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에게 자문을 해주는 의사들은 자문 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자문해주기가 쉽겠죠. 이런 자문의사 제도를 두고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가 3년 전 대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레리나를 떠올리면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인 듯 사뿐히 날아오르거나 날렵하게 턴을 하기 때문에 밥도 새 모이만큼만 먹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발레리나들은 긴장한 상태로 고난도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온 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잘 먹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발레리나들은 조금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나 아둔한 편견이었는지 최효환 기자가 취재 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총 사진을 한번 보시죠. 황금빛을 띠고 있는 게 꼭 007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죠.
1939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반자동 권총으로 미국의 한 경매 회사가 다음 달 경매품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해당 경매에 나온 물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총기이기도 해서 예상 낙찰가가 우리 돈 2억 8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사용하던 총이었을까요? 박병일 특파원의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이제 9월이죠. 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9.11 테러가 발생한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15주년이지만 지금까지도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의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서빙해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 약간의 팁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식사값의 10에서 20%를 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텍사스주의 한 식당에서 누군가가 물 한 잔을 마시고는 팁으로 우리 돈 50만 원이 넘는 돈을 남겼습니다. 실수를 한 건 아니었을까요? 박병일 특파원의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사진 속 청년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던 올해 19살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대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완전히 접고 사라지더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태영호 북한 대사관 공사를 따라 한국으로 탈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태영호 공사 같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식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부르키니라고 합니다. 머리와 목에 뒤집어 쓰는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단어인데요. 최근 프랑스의 여러 도시가 수영장과 해변에서 이 부르키니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금지 사유로 위생과 공공질서 유지를 내세웠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규진 특파원이 취재 파일에 담았습니다.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미국에서 프로 풋볼팀의 쿼터백 포지션은 인기도 많고 몸값도 비싸고 미식축구를 하는 모든 학생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요즘 풋볼 팬들이 어느 한 선수의 유니폼을 불에 태우는 장면을 잇따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등번호 7번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 선수를 겨냥해 공개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이 선수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김우식 특파원이 취재 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시원한 물놀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물놀이를 다녀왔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수나 연못처럼 고여있는 물에서 서식하는 아메바 때문입니다. 김정기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배, 함정이 소속된 군대는 당연히 해군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육군도 함정을 보유하고 이런 함정을 직접 운항하는 육군 선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육군에 있는 해군과 비슷한 한 병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자는 상도위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미군 내에서도 사실 덜 알려진 부대지만 해군의 지원 없이 대신 해군 눈치 볼 필요 없이 육군 장비의 수송과 병력의 상륙을 수행하는데요. 현재 미군의 이 육군 선원들이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 파일에 담았습니다.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니스 해변에 이어 북부 성당에서도 또 테러가 벌어졌죠. 이번엔 IS가 처음으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종교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 장소가 종교적 공간이었다는 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의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지난주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홈런 더비 우승을 차지한 강타자 지안카를로 스탠튼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혈통으로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이 선수의 이름을 지안카를로라고 읽고 쓰는데요. 갑자기 공식 한국어 표기가 장칼로라고 바뀌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현지 발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결과인데요. 수년간 아무 탈 없이 그를 지안카를로로 호명하던 언론 매체들과 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안현무입니다. 지난 5월 말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음 날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60대 남성 김학봉이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주 드디어 검찰이 김학봉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애초에 적용했던 강도 살인 혐의가 뒤집히고 최종적으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묻지마 살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찰은 결국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지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병남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